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평가를 도움드리고 지원하고 말씀드리는 화과장입니다. 오늘도 2023년도 제과장교환기간 명가 매뉴얼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갑자기 화면상 보니까 갑자기 호소비가 돼 있네요 지금. 어쨌든 제 영상의 기본 테마는 아시죠? 얼굴이 아닙니다. 목소리만 잘 들어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우리 방문그룹 전체 방문요약 목욕 간호와 주간 단기보호에 모두 해당이 되는 항목입니다. 평가번호 19번, 우리 방문요약 기준 19번이고요. 수급자 알 권리 보장입니다. 수급자 알 권리 보장. 이 항목 같은 경우는 점수가 3점이 배정이 되어 있으세요. 3점이 배정되어 있고 높은 점수입니다. 직전보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뭐 세부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거는 화면을 보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갑자기 얼굴이 너무 가까이 갔나요? 뒤로 좀 갈게요.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수급자 보호자에게 급여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 이용 및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하는 항목입니다. 이 항목은 뭐냐면 우리 평가 안에서 유일한 게시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우리 평가에서 제가 비치해야 된다, 게시해야 된다, 그죠? 이런 항목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운영 규정이 됐든 이런 거 다 비치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수급자 알 권리 보장만이 게시 항목입니다. 게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벽에 붙인 거예요. 벽에 뭐든 붙이기만 안 돼요. 그걸 뭐 정말 삐까번쩍하는 게시판에 붙여도 되고 스카이 테이프로 발라가지고 붙여도 되고 급하면 그렇게라도 붙여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붙여놓는 게 게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게시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는 건데 평가 기준은 총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급여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하는 겁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죠? 기관 내부에 게시하는 거예요. 이런 게시하는 거에 뭐가 있냐면 운영 규정의 개요. 운영 규정의 개요. 화면에 있는 이런 운영 규정의 개요. 운영 규정을 게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런 운영 규정의 개요. 빨리 끌 겁니다. 왜 끄는지 아세요? 당연히 응용편에서 그 작성하는 거 설명 다 드릴 거예요. 단지 이런 게 있다 보여드리려고 한번 화면을 킨 거고요. 두 번째 근무체계 인력현황표 같은 경우도 있으셔야 돼요. 당연히 기관에 인력현황표 같은 거 있으실 겁니다. 뭐 화면에 보시는 이런 인력현황표가 됐든 이런 인력현황표를 게시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거하는 장기간 급여의 종류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운영계정 개요 넣으셔도 되는 거고요. 제거하는 장기간 우리는 방문요약이다. 우리는 방문목욕이다. 그래서 안 되시면 그거 크게 적어놓으셔도 돼요. 이쁘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확한 거를 게시하는 게 좋은 겁니다. 아셨죠? 기간에 오면 게시판 이쁘게 막 하시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게시해야 되는 것만 게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노인학대 신고기간 그죠?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런 노인학대 신고기간 신고번호는 뭐고 노인학대 비상금은 뭐다 이런 것들 게시하라는 거고요. 전문의 배상책임보 증서 4번을 게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 장기화 평가 결과 우리가 직전에 평가를 받았다면 우리 기관에 A입니다, B입니다, C입니다 하고 평가 결과 통보서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거를 기관에 게시하게 돼 있어요. 근데 A 기관들은 게시를 해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잘 게시를 안 하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 그래서 보통 기관에 가보면 다 없어요. 그때 받아놓고 어디다 분신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롱통케어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왼쪽에 그 작업 표시 그 제목들 있잖아요. 그 맨 하쪽에 가시면은 우리가 직접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 출력을 해가지고 평가 때 게시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꼭 빼먹으시면 안 돼요. 소위 말해서 뭐냐면 평가에서는 여기 보신 거는 운영계정이에요. 하나, 직업 인력현황표 둘, 급여정률 셋, 노인식고기한 넷, 배상책임 5, 결과평가 6개입니다. 그죠? 6개만 원래 게시하게 돼 있어요. 6개. 그러니까 보통 기관에 가면 뭐 낙상 예방 지침, 뭐 감염 예방 지침 열심히 게시들 하시잖아요. 그거는 게시를 열심히 하셔도 평가에선 점수에 전혀 해당이 없는 겁니다. 단지 뭐냐면 그래도 우리 기관에서 이쁘게 우리는 한다 해가지고 붙이는 거 보시면 되고 반드시 점수에 해당되는 거는 이 6가지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두 번째 평가 기준은 뭐냐면 노인장기관 홈페이지에 장기간 기간의 정보를 게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롱텀케어에 로그인하고 들어가시면 뭐 예를 들어 제가 이거는 뭐 어느 기간이 아닌데 이것까지 제가 지금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건강공단에 들어가시면 아무데나 들어갑니다. 저는 뭐 어느 기간 뭐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무데나 들어가서 검색을 누르거나 시도를 좀 한번 눌러볼게요. 부산이라고 하고 부산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그럼 뭐 나와라 인터넷이 느린가요? 아무데나 들어가고 뭐 아무거나 들어가 볼게요. 아무거나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간 정보 뭐 평가 정보 현황, 인력 현황, 시설 현황, 비급여 뭐 이런 거 사진 뭐 CCTV 현황 공지 게시판 있었죠. 이게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뜨잖아요. 그죠? 이거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도 기관에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입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입력을. 즉, 노인장기회관 홈페이지입니다. 우리 자체 홈페이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노인장기회관의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 홈페이지에 장기관기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거기에는 시군구 신고항목 중에 주소, 우리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인력 현황, 시설 현황, 급여 종류, 이런 것들이 반드시 게시되어야 되는 거고요. 아까 화면에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장기관 이용에 관한 사항, 사진, 우리 기관 내부 사진이든 외부 사진이든 홈페이지 주소, 그죠? 홈페이지 주소가 없으면 뭐 노인정연수 블로그라도 연동시켜 놓으시는 게 좋아요. 교통편, 우리는 뭐 서울역 1번 출구에 나와가지고 도보 직진 50m를 하면 우리 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노인장 기관에 우리가 등록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게 등록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차시설, 본 기관 내 자체 내부 주차를 가능하기 때문에 10대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라도 해놔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보면 저게 안 되는 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되고, 보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보 게시에 넣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기관의 정보가 변경되고 지체없이 수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 뭐, 그 주소가 바뀌었다든가,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든가, 뭔가 이런 게 바뀌었을 때 수시로 이제 수정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공단에서 이제 파악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이게 언젠지 수시인지 아닌지 모르죠. 우리 주간보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비급여 항목이 변동됐다. 이럴 때는 빨리빨리 바꿔야겠죠. 비급여 항목을. 그럴 때는 그런 부분을 파악할 수 있고요. 따라서 기관에서 이런 사항들을 평가 때까지 최소한 현재에 맞게끔 수정 등록이 돼 있으면은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지금 영상이 끝나시면 한번 우리 기관에 정확하게 등록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정확하게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매년 연초 또는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최소 보신 다음에 기간에 맞게끔 수정하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요거는 전산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전산으로 우리 공단 평가관들이 전산 여러 번 확인하고 와요. 근데 예전에는 평가관들이 어떻게 했냐면 와가지고 이거 지금 등록 안 돼 있으니까 자기가 나가기 전까지 이거 등록 지금 빨리 하라고, 그러면 점수를 주겠다는 이런 천사 같은 평가관도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복불복이겠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소 평가 전날까지, 아니면 내가 이제 평가가 시작이 되네.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 12월,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짝수기관들 평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연말에 최소 우리 기간에 맞게끔 수정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평가 방법, 평가 기준까지 확인했고요. 이건 같은 경우는 직접 매뉴얼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변화된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세 개가 모두 충족이 되면 우수, 두 개만 1번, 2번 만족되시면 양호, 1번만고 또는 2번만 만족되시면 중간 점수를 받게 되시는 겁니다. 최소 중간 점수 받으시겠죠? 이 항목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한 중간 정도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게 점수 획득이 가능하신 항목인 거고요. 말이 꼬였어요. 죄송해요. 자, 기준 방법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급여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하는 항목은 우리 평가관들이 어떻게 확인하냐면, 수급자, 보호자,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급여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즉, 전문의 배상책임 증권사본을 게시하는 확인하고 해당 증권사의 가입기에 유효한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거를 지금까지 계속 게시해 놓으시면 1년이죠. 전문의 배상책 보통 1년이잖아요. 그 기간 지나간 거면 인증을 안 해요. 그러니까 평가가 내년 1월 1일에 시작이 되면 올해 12월 정도는 이런 거를 다 가장 내 최근에 맞게끔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최종 장기적인 평가 결과를 게시하고 이제 이게 기관들에서 많이 빼먹어요. 그래서 평가 결과 통보서를 반드시 게시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누누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공개된 장소에 게시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주간보호들 같은 경우는 뭐 보통 한 계층에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한 계층. 근데 우리 예를 들어 요양원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2계층일 수도 있고 3계층일 수도 있어요. 우리 또 예를 들어 주간보호하고 방문양을 같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 공간 안에 같이 하시는 기관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공간에 게시물을 따로 하시는 게 좋으세요. 예를 들어 뭐냐면 한 공간 안에 사무실에는 방문양을 하고 밖에서는 주간보호를 한다면 평가관이 왔을 때는 두 개가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간보호인 것처럼 들어와서 입구에는 소위 말해 주간보호 게시물이 등록 게시돼 있으면 사무실, 방문용으로 허가받은 그 사무실 있죠. 사무실 공간에는 방문용 게시물이 똑같은 거라도 똑같이 게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내가 3계층으로 기관을 운영 중이다 그럼 3계층에 똑같은 게시물이 게시돼 있어야 돼요. 2계층이라면 2계층이. 그거를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평가 기준이 뭐였죠?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홈페이지에 정보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우리 평가도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런 거 해제를 필수로 명시하였는지, 노인장애 홈페이지가 아닌 자기 자체 홈페이지 계신 경우 인정하지 않아. 아까 말씀드렸죠? 노인장기관이에요. 그죠? 보험가입은 아까 제가 전문 배상이라고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죠? 이런 거 확인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 시군구를 통한 개정목 중 변경 내 승인이 안 했을 경우 신고한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고할 게 있으면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무것도 없었다 하더라도 최종 예를 들어 뭐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 월말 12월까지 해가지고 바뀐 게 있으면 하시고 최소 3개월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제가 꼭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무는 왜 이 항목이 이렇다라는 법률적 근거인데 이건 뭐 그렇게 굳이 확인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우리 수급자 알 권리 보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알 권리 과정이죠. 평가번호 19번. 알 권리라고 할게요. 알 권리 보장. 길어서. 그죠? 자, 점수는 3점입니다. 3점. 난이도는요? 중입니다. 어려운 항목 아니세요. 누구나 쉽게 점수 획득이 가능하신 거고요. 평가기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기준은 뭐였죠? 기관 내부 게시하지. 게시. 아까 6개 항목이었죠? 게시가 아닌데요. 내부 게시하기 6개 항목이죠? 그죠?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을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죠? 층별로 게시하자. 그죠? 우리가 3개 층이면 3개 층에 똑같은 걸 게시하셔야 되는 거고, 한 공간 안에 주관보호와 방문 요양을 같이 운영하신다면 각각의 공간에 똑같은 게시물 지침이 됐든 뭐 이런 내용들을 게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우리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내 정보를 수정하자. 그죠? 수정하실 때는 최소 상황 발생 시에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점검으로는 최소 분기별 1회 이상은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정 안 되시면 우리 연초에 뭐 하시면 돼요? 연말에 내년도 수가 변동 이런 거 등록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 비급여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거기 안에서 등록해 주시면 좋은 거고요. 아셨죠? 이 항목 같은 경우는 이 정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아셨죠? 자, 오늘 우리 평가번호 19번 수급자 알 권리 보장 우리 평가 항목 중에서 유일한 게시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항목도 꼭 획득해야 되는 점수 항목이라고 하시면 되세요. 이것마저 획득을 안 하시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점수 획득을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뭐 기본편을 제가 직접 매뉴얼과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뭐가 바뀌었네, 이건 그대로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아직 평가 시작하려면 멀었으니까 천천히 평가가 이런 거구나 처음 준비하신 분들은, 또 예전에 준비하셨던 분은 뭐 내가 했던 거랑 큰 차이가 없네, 일단 이 항목은 이렇게 해야지 잘 하시고 계시다면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평가 준비를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저는 그럼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